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나이 들어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다. 가장 깊고 오래 남는 고통은 사랑한다고 믿었던 행동이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든다는 깨달음이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다. 그들 대부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했고 손주를 진심으로 아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투에는 쓸쓸함이 있었고 눈빛에는 서운함이 쌓여 있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순을 넘기면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충고가 아니라 간섭이 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손주를 향한 관심이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는 경계선이 바로 그 무렵에 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다 손주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요즘 젊은 부모들은 너무 물러요. 이 말들에는 악의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악이 없는 말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이다. 손주는 그 말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고 부모는 그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결국 그 말은 공중에 떠 있다가 가족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오랫동안 중심이었다. 집안의 어른 말이 곧 기준이었고 경험은 곧 권위였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다. 중심이 이동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으려 한다. 그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된다. 중심에서 물러나는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변인이 되는 과정을 견디기 어렵다. 나는 평생 철학을 가르치며 살았지만 늙어가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지식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역할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 더 이상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고통스럽다.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손주에게 집착한다. 손주는 아직 나를 바라봐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손주 앞에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 손주는 우리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손주는 한 인간으로 자라나야 할 존재다. 나는 손주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에는 거리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차가워진다.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가까움만이 사랑이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나무를 떠올려보자. 오래된 나무가 어린 나무 위로 지나치게 그늘을 들이우면 어린 나무는 자라지 못한다. 그늘은 보호가 아니라 방해가 된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 특히 세대를 건너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는 친구들 중에서 손주 문제로 자식과 멀어진 사람들을 여럿 보았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나는 틀린 말 한 적 없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옳았느냐가 아니라 필요했느냐이다. 필요하지 않은 옳음은 관계를 상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워야 한다. 말하는 법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라 지켜보는 법을 손을 잡는 법이 아니라 손을 놓는 법을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이다. 나는 이제 안다. 손주와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물러나는 데 있다는 것을 손주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용기,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인내,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예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되는 지혜다. 이제 나는 묻고 싶다. 우리는
정말 손주를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그럼 도대체 언제 개입하면 됩니까? 그러나 내가 오래 살며 깨달은 것은 예수님 넘은 뒤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언제 나설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물러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특히 손주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경계선 위에 있는 존재다. 사랑이 쉽게 간섭으로 바뀌고 관심이 통제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예순 이후에는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손주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부모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라고 있는 손주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우리와 다르다. 아이를 대하는 말투도 다르고 혼내는 방식도 다르며 기다리는 시간도 다르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낀다. 저렇게 키워서 되겠나?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잊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에 느슨해 보이는 교육도 그들 나름의 고민 끝에 나온 선택이다. 그 선택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손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의 자리를 침범하는 사람이 된다. 아이는 혼란스러워진다. 집에서는 한 말이, 할아버지 집에서는 틀린 말이 된다. 아이의 마음은 그 사이에서 갈라진다. 이런 균열은 오래 남는다. 둘째는 성격이 유난히 예민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손주다. 이런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른들은 더 강한 목소리를 쓰려 한다. 그러나 예민한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는 큰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비교다. 너는 왜 그러니?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같은 말은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이런 손주에게 어른이 해야 할 일은 가르침이 아니라 거리다. 말을 줄이고 평가를 멈추고 그 아이가 스스로 자랄 공간을 남겨주는 것이다. 아이의 성격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다듬어야 할 결이다. 그것을 다듬는 일은 부모의 몫이지 조부모 역할이 아니다. 셋째는 이미 가정 안에 긴장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는 손주다. 부부 사이가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부모가 늘 지쳐있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는 공기부터 다르다. 이런 가정일수록 어른들은 나서고 싶어진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할 것 같고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집에서의 개입은 대부분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는다. 어른의 한마디는 부모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부모의 반응은 아이에게 전달된다. 그 아이는 결국 이렇게 느낀다. 우리 집은 늘 문제투성이구나. 이것은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른이 말려야 집안이 산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가정은 어른의 판단보다 부모의 책임 위에서 유지된다. 조부모가 개입할수록 부모는 더 작아지고 아이는 더 불안해진다. 나는 한 가지 기준을 마음에 두고 살아왔다. 내 말이 이 아이의 내일에 정말 필요한가라는 질문이다. 당장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어른은 아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보호가 된다.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다. 손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평가가 되면은 아이는 움츠러든다. 그 시선이 신뢰가 되면은 아이는 잘한다. 그러나 신뢰는 멀리서도 가능하고 오히려 멀리 있을수록 더 잘 지켜진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손주를 진심으로 위하는 길은 그 아이의 삶에 들어가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비켜서는 것이다.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책임이다. 예순 이후의 사랑은 조용해야 한다.
눈에 띄지 않아야 하고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사랑은 오래 남는다. 손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다. 스스로 완성되어 가야 할 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 그 신호는 조용히 온다. 말이 많아지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고 예전보다 서운함을 자주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격 탓으로 돌리지만은 나는 다르게 본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예순을 넘기면 우리는 점점 불려가지 않는다. 결정의 자리에서도 상의의 자리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된다. 그 변화는 급하지 않지만 분명하다. 젊었을 때는 아무 말이나 해도 누군가는 귀를 기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공기처럼 흩어진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마음은 쉽게 거칠어진다. 손주에게 하는 말이 잦아지고 자식의 선택에 자꾸 끼어들고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것은 고뇌 때문이 아니다. 외로움 때문이다. 나는 많은 노인들이 혼자 있는 밤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다.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고 쓸데없는 전화를 걸고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연결이 강요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 멀어진다.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은 밖에서의 외로움보다 더 아프다.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는데도 마음이 비어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다. 그래서 노인은 자꾸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려 한다. 말로, 간섭으로, 충고로. 그러나 그럴수록 자리는 더 좁아진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어른이 존중받아 왔다. 그러나 존중은 요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존중은 자연스럽게 생겨야 오래간다. 나이가 들수록 존중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손에서 빠져나간다. 나는 이 과정을 겪으며 한 가지를 배웠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 때 마음은 더 선명해진다. 손주 앞에서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이는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낀다. 어른이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진다. 어른이 초조하면 아이도 숨이 막힌다. 아이는 어른의 표정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이에게는 무게로 남는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그러나 잘 늙는다는 것은 점점 사라지는 자리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형태의 존재로 옮겨가는 일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지나면 그늘로 남듯이 말이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손주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조언이 아니라 안정감이라는 것을 늘 같은 자리에 있고 변하지 않는 얼굴로 기다려주는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용히 물러나 있는 존재. 그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안식처다. 우리 세대는 많이 견디며 살아왔다. 말하지 않고 삼킨 감정들이 많다. 그래서 늙어서야 그 말들이 밖으로 나오려 한다. 그러나 모든 말이 지금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말은 가슴 속에 묻을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나는 이제 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손주를 찾으면 그 아이는 짐이 된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 나의 외로움을 다스리면 그 아이는 나를 평생 기억한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꾼다.
늙는다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비우는 일이다.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관계는 오래간다. 손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연결된다. 이것이 내가 긴 세월을 지나며 얻은 가장 쓰린 그러나 가장 따뜻한 깨달음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를 넘긴 삶은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에 가깝다. 그 정리가 잘 될수록 마음은 편안해지고 관계는 오래간다. 먼저 그만둬야 할 행동이 있다. 손주에게 직접 가르치려는 습관이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싶고 잘못하면 바로잡고 싶다. 그러나 그 역할은 이미 부모에게 넘어갔다. 우리가 나서면 부모는 작아지고 아이는 두 방향의 기준 속에서 흔들린다. 좋은 의도라도 결과가 상처라면 그 행동은 멈추는 것이 맞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말들이 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되겠니? 같은 말들이다. 이 말들은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교다. 비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말은 사실이 아니라 관계 위에서 힘을 가진다. 관계를 해치는 말은 아무리 옳아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또 하나 견뎌야 할 순간이 있다. 가족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순간, 결정이 이미 내려진 뒤에 통보받는 순간, 의견을 묻지 않는 순간들이다. 그때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바로 말로 꺼내면 그것은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된다. 잠시 삼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는 일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고 싶어진다. 그러나 존중은 욕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가족은 특히 그렇다. 강한 사람보다 편한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그렇다면 물러난 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중심이 아닌 주변의 자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묻기 전에는 조언하지 않는다. 말보다 행동이 적고 존재감보다 안정감이 크다. 이런 어른이 곁에 있으면 가족은 안심한다. 나는 예수님 이후에 나만의 리듬을 만들었다. 아침 산책, 짧은 독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손주가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나만의 세계를 지키는 일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다. 삶의 중심을 한 사람에게 두면 그 관계는 무거워진다. 혹시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고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 같은 순간들,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지금은 물러날 시간이지 사라질 시간이 아니다. 물러남과 사라짐은 다르다. 물러난 사람은 여전히 자리에 있고 사라진 사람은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삶에는 계절이 있다. 봄에는 심고 여름에는 키우고 가을에는 거두며 겨울에는 쉬어야 한다. 예순 이유는 겨울에 가깝다. 겨울의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를 지키고 있다. 그 뿌리가 있어야 다음 봄이 온다. 손주와의 관계도 그렇다. 지금 당장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용히 지켜보며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관계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말 한마디 줄이고 한 발 물러서고 하루의 속도를 늦추는 데서 시작된다. 손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한다. 잘 늙는다는 것은 끝까지 중심에 서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지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그 마음이 생길 때 가족은 다시 가까워진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다. 나는 이 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다. 예순을 넘긴 뒤의 사랑은 더 이상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가까이 있어야 사랑이 전해진다고, 자주 말해야 마음이 닿는다고. 그러나 삶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알게 된다. 사랑은 말이 줄어들 때 더 깊어지고 거리가 생길 때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손주는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 기회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 손주는 우리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아니다. 손주는 그들만의 시간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는 오랫동안 교육의 현장에 있었다.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렵게 배운 것은 가르치는 법이 아니라 지켜보는 법이었다. 손주 앞에서 우리는 더 배워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진다.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진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존재, 그것이면 충분하다. 손주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주는 어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어른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자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조용히 자기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긴다. 나는 이제 손주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지 않다. 말도 기준도 기대도 아니다. 다만 기억 하나를 남기고 싶다. 언제 찾아가도 부담 없던 사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안했던 사람, 그런 기억 하나면 충분하다. 사람은 언젠가 모두 떠난다. 그때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분위기다. 함께 있었을 때의 공기, 눈빛, 침묵의 온기. 손주는 그것을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공기로 남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복잡한 관계, 얽힌 감정, 풀리지 않는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 그 과정은 외로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정직하게 견딜 수 있을 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진다. 나는 이렇게 믿게 되었다.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존중하고 물러남으로써 자리를 남겨두는 사람. 그런 어른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서툴다. 사랑하는 법을 평생 배워도 끝내 다 배우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오늘 한마디 덜 하고, 오늘 한 걸음 물러서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삶은 결국 균형이다. 가까움과 거리, 말과 침묵, 기대와 내려놓음 사이의 균형. 그 균형을 찾는데 평생이 걸려도 괜찮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손주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삶 앞에서 한 발 물러서라. 그 거리가 결국 우리를 가장 오래 이어준다.